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물축제에서 사용된 물은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축제의 본질과 앞으로 축제가 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축제 본질과 방향은 제 개인적 시각인데 듣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물축제에서 사용한 물은 어디로 가는지 이야기할게요. 우리나라에서 대형 물축제는 크게 3개가 있는데 워터밤, 싸이의 흠뻑쇼, 그리고 송크란 뮤직 페스티벌이거든요. 매년 찾아오고 송크란이 S20이라고도 불리는데 국내에서는 워터밤, 흠뻑쇼에 비해 작아서 그렇지 여기도 규모가 큽니다. 여기서 사용된 물은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워터밤에서 사용한 물총은 어디로 가는지 설명할게요. 이 사진이 올해 서울 워터밤에서 나온 물총들인데 물총인 경우 사단법인 트루로 기부합니다. 28년간 장난감 재활용 사업을 해온 사단법인인데 장난감을 고쳐 재사용하거나 기부해 환경교육에 사용합니다. 이번 서울 워터밤에서 1500개 물총이 나왔는데 여기 1500개 물총 중 3분의 1은 다시 물총으로 사용하고요. 3분의 1은 재활용 업체로 보내죠. 다른 플라스틱으로.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플라스틱 판재인 널로 재활용해 워터밤 포토존 조형물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형물은 내년에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게 이게 서울 워터밤에서 나온 물총만 어찌 처리할지 나온 거거든요. 워터밤이 한 곳에서만 하지 않습니다. 올해는 부산, 속초서도 했는데 거기서 나온 물총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가 없어서 의아했습니다. 올해 워터밤까지 사용하다가 기부한다는 건지 바로 재활용한다는 건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찾지 못해 의아했습니다. 물총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지금부터 물축제에서 사용하는 물은 어디서 오고 어디로 흐르는지 말해보겠습니다. 먼저 물축제에서 사용하는 물은 크게 아리수나 근처 저수지 물을 미리 대량으로 받아 사용합니다. 서울에서 쓰는 물은 한강물로 결국 한강으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어요. 아쉽게도 못 찾았습니다. 부산에서 하면 다시 낙동강이나 바다로 흘러가는 건지 어디로 가는 건지 못 찾아서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흠뻑쇼는 아무래도 유명하다 보니 도의적인 시선과 비판이 크게 따라오니 물 사용을 아끼려고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빗물, 산업용수, 순환수 등 활용해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일부 공영장은 폐수 정화에 다시 사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했고 물 사용량도 예년보다 절감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는 흠뻑쇼 경우고 다른 축제에는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 말했듯 아리수 저수지 그리고 한강물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우리 물 부족 국가도 아닌데 왜 물 낭비 논란이 있는 걸까? 이 사진에 나온 지도가 물 부족 국가 지도인데 우린 어디를 봐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 이게 논란이냐면 한국은 물 스트레스 국가이고 기후 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UN 식량 농업기구 FAO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물 스트레스 수준은 85.52%고 아프리카와 중동의 물 부족 국가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강수량은 많으나 대부분 하천과 바다로 빠르게 흘러가 실제 쓸 수 있는 수자원은 부족한데요. 그래서 기후 위기에서 물 가치가 점점 중요해지는데 제가 전에 읽은 환경책 중 이런 문구가 있어 기억이 남습니다. 20세기가 석유의 시대라면 21세기는 물의 시대가 될지도 모른다는 문구였습니다. 2025년 가뭄 종합 대책 출처에도 최근 22년간 국내 물 사용량은 꾸준히 증가하니 강수량이 유지가 돼도 수요 증가로 물 부족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유엔의 2019년 세계 물 보고서에도 한국은 물 스트레스가 높은 국가라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왜 물 스트레스 국가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4가지 이유로 정리가 가능해요. 우린 국토 면적이 좁은데 인구 밀도는 높고 강우량은 많지만 이게 여름 장마철에 집중돼 수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봄만 되면 건조해 매년 산불 위험이 있는 거죠. 국토 70%가 급경사의 산지니까 강수량 대부분도 하천과 바다로 흘러가고요. 그리고 위 이유로 물을 끌어쓰는 비율이 높아 물 스트레스 국가입니다. 수자원은 부족하나 취수에 사용하는데 물을 많이 끌어쓰다 보니 강, 하천 생태계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기서 취수라는 거는 상수도, 공업, 농업 등 다양한 용도로 수원에서 물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럼 우린 물 스트레스가 높은데 왜 물 부족을 못 느낄까요? 이유는 한국은 물을 수입하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우린 중국, 스리랑카, 일본, 네덜란드에 이어 가상수 수입 국가인데요. 가상수가 뭐냐면은 이제 제품을 생산, 유통, 소비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물을 뜻합니다. 여기 제가 표로 가져왔는데 보시면 우유 1리터를 만드는데 1000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커피 한 잔을 만드는데 140리터의 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우유하고 커피 이런 제품을 수입을 하면은 그만큼 물을 절약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물 부족을 느끼지 않습니다. 단순히 물만 수입한다는 게 아니라 물을 써서 얻을 수 있는 자원도 수입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뭄이 들면 정부는 환경 유지 용수부터 공급을 줄이거든요. 농업 용수, 생활 용수, 그리고 공업 용수 순으로 줄이니 하천이 마르고 논부터 말라 도시는 일을 체감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물 부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다면 축제를 폐지해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애초에 낭비가 없는 축제가 있을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 축제는 라 토마티나라고 스페인에서 열리는 토마토 축제인데 매년 150톤의 토마토를 사용합니다. 이건 물처럼 재활용도 못해요. 이건 서울 세계 불꽃 축제인데 매년 예산 100억 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것도 결국 다 낭비거든요. 돈을 사용해 어떤 이익이나 결과를 얻어야 투자지 이건 낭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폐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축제 자체를 죄라하지 말고 축제가 잘못이 아니도록 바꾸고 지속하게 만드는 게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축제의 의미와 역할은 결국 다음과 같아요. 서로 만날 일이 없던 사람에게 차별 없이 공동의 추억을 주고 평소 못 해본 체험과 경험을 하게 해주는 기간,
그것이 사치를 포함해서입니다. 때문에 특정 기관과 장소에서만 하는 게 축제인 거죠. 그래서 매일 모든 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특정 기관과 장소에서만 가능한 게 축제잖아요. 말 그대로 사치니까요. 사치와 낭비가 없는 축제가 얼마나 되고 그게 없다면 축제에서 즐거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걸 하면서도 서로에게 피해주지 않고 사회가 공동체에 어떻게 덜 피해를 주고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결국 축제의 목적은 공동체끼리 벽을 지우는 역할이지 교훈을 주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축제는 차별과 갈등을 포함해서 그런 걸 지우는 역할입니다. 축제라는 건 팬과 관객 사이 스트레스를 날려줄 체험이자 일상에 지친 마음에 활기를 주고요. 그리고 문화예술 전문가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모든 산업에는 자원 소비가 따르기 마련인데 중요한 것은 낭비냐 가치 있는 소비냐가 평가 기준의 정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주요 자산이기도 하고요. 축제는 때문에 특정 계절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예시로 결국에는 이번에 워터밤이라든지 흠뻑쇼도 여름의 상징이 되었고 봄이 되면 이제 벚꽃 축제가 상징이 되고 그렇듯이 특정 계절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그게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축제라는 거 결국 서로 모르는 나와 다른 사람을 불편하지 않게 접촉하게 해주는 장소라고도 여겨요.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건 여기 문화예술 전문가가 말한 부분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바로 낭비냐 가치 있는 소비냐입니다. 결국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문제는 무조건 폐지, 무조건 유지는 정답이 아니고 두 의견서 지속 가능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축제 의미가 단순히 어떻게 즐길 것인가에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로 바뀌어야 할 때죠. 말 그대로 축제라는 건 결국 우리 작은 방처럼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조용히 이루어진다기보다는 넓은 공공 공간에서 공동 자원을 사용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 소음 문제, 교통체증, 이번 사례처럼 물 낭비 등 안건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질문해야 한다 봅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 무엇을 하면 허용할 것이냐도 질문해야 한다고 봐요. 만약 물 낭비가 문제라면 몇 리터까지 사용하게 허용해 줄 것인지, 환경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명확히 정해서 진행하도록 고민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왔고 정해야 하는 순간이 온 거죠. 사실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질문 자체가 기후위기를 체감해 물의 가치를 다시 보는 사람이 늘었다는 의미니까요. 만약 물의 가치를 하찮게 본다면 이런 질문을 던질 일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어디선가 고통받고 그걸 필요로 하는 존재를 바라보는 연민이 증가했다고도 봅니다. 연민이 없고 그들 입장에 아무 감정이 없다면 이런 질문도 안 나왔을 겁니다. 거기에 서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그게 자유롭게 분출이 가능하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증거가 된다고도 봅니다. 사실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다른 의견을 내도 그게 나에게 어떤 정치적 폭력을 가하지 않고 허용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사회에서나 다양하고 새로운 의견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저는 매우 우리 사회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구나 싶어서 불편하진 않고 좋습니다. 결국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 물축제 방향은 적어도 이대로 방치하고 묵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물총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이 사진을 보면 올해 7월 7일 강릉 칙수원 오봉 저수지 상황이거든요. 사진 찾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 사진인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바로 옆 속초는 이번에 워터밤도 했는데 바로 옆 강릉은 상황이 이렇다니까 아이러니했어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는 물이 없어 고통받는데 누군가는 물을 무의미하게 뿌려 사치를 부려 웃는 모습을 지니는 사회는 오히려 축제로 분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축제는 나와 다르고 모르는 사람하고도 벽을 허물고 서로 공존하게 해주는 역할이 돼야지 분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된다고 보고 지금부터는 축제를 지속하기 위해 어떻게 바뀌면 좋을지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봤는데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 물총은 개별로 집에서 들고 오거나 무조건 재활용 가능하게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방금 사진처럼 요 사진처럼 물총들 그대로 버리고 간다? 이건 잘못되었다고 봐요. 무조건 덜 만들고 덜 버려지고 다시 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용한 물이 다시 근처 강으로 흘러 들어가거나 재사용 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되고 축제 장소를 강이나 바다 근처로 잡아 근처 물을 사용하고 사용해도 바로 다시 흘러 돌아가게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봅니다. 사실 바닷가나 큰 강이 근처인 곳이면 이게 가능할 듯한데 부디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시로 보령 머드축제도 여름을 대표하는 축제인데 그냥 갯벌에서 축제를 여니까 그게 낭비 안 되고 바로 그 자리에 다시 흘려보내는 게 가능해 크게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축제장 위치가 그거 흘려보낼 수 있는 곳 근처로 잡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는 축제가 폐지되어서는 안 되는 시각과 제 의견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축제가 주는 힘과 활기는 인정해야 하며 무조건 부정적이게 보는 건 반대합니다. 그 기억이 지금까지 쌓아온 부정적 감정을 씻어내며 몇 개월간 웃으며 살아가게 할 힘도 주기 때문입니다. 저도 2년 전에 워터밤 갔었는데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재미있었고 웃음도 납니다. 오랜 기간 지속시켜주고 웃음이 나게 해줄 추억을 만들 계기를 없애는 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젊음과 열정을 분출해도 죄가 아닌 공간이 필요하며 그걸 막으면 오히려 반발 가능성이 증가할 거라 봅니다. 사회 전체에 도움이 돼도 개개인이 지닌 욕망을 충족하지 못하니 우울해질 거라고 봐요. 이걸 풀꽃이 사라지면 서서히 사람들이 우울해져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거라고도 봅니다. 마지막으로 축제는 취향별로 나뉘어 개인별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일정이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 앞으로 축제 방향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모두가 웃으면 즐기고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다시 점검하며 축제를 지속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 생각을 정리하자면 일상 속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해줄 탈출구가 축제이며 탈출구가 문제면 문을 고쳐야지 문 자체를 막는 행위는 잔인하다고 봅니다. 탈출구가 문제인데 안 고치고 내버려두는 건 무능이자 무관심입니다. 동시에 더 많은
피해를 부르는 건 안 고치는 행위라고 봐요. 아예 축제를 막으면 결국 사람들이 대안을 찾을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는 축제를 지속하면 그게 저는 더 큰 화를 불러일으켜 많은 피해를 부를 거라 봅니다. 탈출구를 예시로 들어도 아예 처음부터 탈출구를 없애면 비상시에 거기로 대피할 일도 없어요. 근데 비상사태라 달려갔는데 탈출구가 고장이 나서 안 열린다면 이러면 오히려 더 많은 인명사고를 부릅니다. 이처럼 둘 다 잘못이지만 더 문제인 건 문제인 걸 알아도 방치하는 행위며 그게 더 악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물축제에 관한 소식과 축제의 본질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제 이야기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부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유익했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해주었길 바랍니다. 사실 이제 여름도 끝나가서 올려봤자 조회수가 나올까 싶긴 한데 그렇다고 내년까지 기다리긴 그러니 늦었지만 업로드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 또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책냄 백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